여러분, 평양의 거리 아래 김정은이 대중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비밀 파티를 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파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와 정치적 암투, 그리고 충격적인 관행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엄격한 독재자로 알려진 그의 모습 너머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행사들과 미스터리에 쌓인 기쁨조, 그리고 이 은밀한 모임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숨겨진 장소. 더 마스터 평양의 거리 깊은 지하에는 세계 어느 곳에 최고급 시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호화롭고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더 마스터라고 불리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북한의 최고위급 관료들조차 대부분 얻지 못하는 수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더 마스터는 단순한 파티 장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하 궁정과도 같습니다.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존재하는 세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리처럼 빛나는 대리석 바닥, 다이아몬드 폭포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정교한 예술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그랜드 볼룸이 있습니다. 하객들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카페툴을 밟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함 속에서 어울리죠. 하지만 이 장소의 한쪽 구석에는 북한의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 바로 비밀 카지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도박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사회 내 도박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더 마스터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이 카지노는 블랙잭과 룰렛부터 포커와 슬롯머신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며 카드 섞는 소리와 칩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한 짜릿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의 보안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여러 겹의 신원조회,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경조사,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결과는 솔직히 말해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침묵을 맹세해야 하며 그 맹세를 어기는 것은 단순히 경력이 끝나는 것을 넘어 목숨이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2. 기쁨조, 어두운 비밀. 이제 이 파티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기쁨조인데요. 이는 김정은의 비밀 모임에서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이며 수십 년간 북한 지도부에서 이어져 온 관행입니다. 이 제도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뒤틀린 논리를 믿었죠. 이것이 그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 관행은 김정일에게 이어졌고 김정은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 제도를 바꾸었죠. 선발 과정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매년 군 장교와 관리들은 북한 전역에서 약 25명의 젊은 여성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무작위 선발이 아니며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키는 보통 5피트 4인치, 즉 약 162cm 이하여야 하고 흉터나 잡티 하나 없는 완벽한 피부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져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처녀여야만 합니다. 선발 과정은 종종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장교들이 교실에 들어와 잠재적 후보자를 훑어보는 시기죠. 일단 선발되면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치적 충성도와 의료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신체 검사와 배경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녀들의 가족에게는 딸이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에 선발되었다고 알려집니다. 돈과 선물을 받게 되고 많은 부모는 자신의 딸이 최고 지도자를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선발되면 이들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다시는 가족을 보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들어간 비밀의 세계에 갇혀 정권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3.
세 가지 봉사 부문 기쁨조는 세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구체적이고 굴욕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완곡하게 밀접한 봉사라고 불리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자율성과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그들의 몸은 지도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마사지사로 훈련받은 이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료 목적의 마사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안까지 제공해야 하며 하인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일부는 전문 마사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멀리 홍콩까지 보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엔터테이너, 즉 가수와 무용수입니다. 그들이 받는 훈련은 혹독하고 비인간적입니다. 그들은 질문 없이 즐겁게 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하도록 교육받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진 개인에서 정권 엘리트를 위한 도구로 변모하면서 그들의 인간성은 체계적으로 파괴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21세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더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4. 손님 명단과 선발 과정. 그렇다면 이 행사에는 실제로 누가 초대될까요? 손님 명단은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들로 채워져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배타적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 200여 명 중에서도 파티마다 선택받는 사람은 약 40명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무작위 선발이 아닙니다. 모든 초대는 정치적 충성도, 현재의 유용성, 그리고 때로는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손님에는 고위 정부 관료, 군 지도자, 그리고 노동당의 핵심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국 고위 인사나 심지어 국제적인 유명 인사들이 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의도적으로 찾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파티에 참석하는지 여부가 실제로 북한의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는 특정 국가와의 관계 개선 시도로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눈에 띄는 불참은 정치적 메시지나 예교적 고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발 과정 자체는 북한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식적인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 정권에 대한 가족의 충성도 역사, 그리고 때로는 최근의 지도자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권력 있는 관리들이 정치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접근성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5. 비밀 파티의 내부. 실제 모습. 파티 자체는 정치적 연극과 타락한 오락이 혼합된 충격적인 모습으로 새벽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권력이 과시되고 동맹이 시험받으며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가장 어두운 충동이 마음껏 표출되는 치밀하게 연출된 행사입니다. 저녁은 보통 화려한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김정은이 직접 선발한 그룹인 모란봉악단이 종종 공연을 펼치는데 이는 여러분이 북한 문화에 대해 기대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단원들은 어깨가 드러나는 이브닝 드레스와 하이힐 차림으로 공연하며 때로는 배경에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풀을 띄워놓고 디즈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나만의 걸그룹을 연상시키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술이 돌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점점 더 사악해집니다. 파티에는 끝없이 제공되는 산패인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보다 더 비싼 호화로운 음식, 그리고 평범한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완전한 면책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보고 중 일부는 이 모임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하고 강압적인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굴욕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행사에서는 종종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피한 게임이나 의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시스템 내에 뿌리박힌 권력 남용과 통제의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기쁨조 단원들은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강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는 치료 목적을 훨씬 넘어서는 마사지를 제공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을 선택한 누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엔터테이너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공연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장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언제든지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참석자에게 정권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제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을 닫은 채 행사되는 권력의 실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고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6. 정치적 차원. 문디의 권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탐닉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티는 실제 결정이 내려지고 정책이 논의되며 북한의 미래가 결정되는 곳입니다. 오락과 사치의 이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나라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대화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1년에 버는 돈보다 비싼 수입 3패인 잔을 기울이며 군사 전략이 논의되고 경제 정책이 토론되며 국제 관계가 형성됩니다. 손님 명단 자체가 정치적 도구가 됩니다. 누가 초대받고 누가 받지 못하는지는 현재의 총회와 장래의 전망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관리들은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성심이 끊임없이 시험받고 보상받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 모임은 또한 콤프로마트, 즉 약점을 잡는 자료라는 러시아어 용어로 표현되는 기능도 합니다. 권력 있는 관리들이 이 타락한 활동에 참여할 때 그들은 정권의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만약 공개된다면 자신들을 파멸시킬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김정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 파티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수백만 명의 삶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식량 분배에 영향을 미칠 국내 정책, 분쟁이나 예교로 이어질 수 있는 국제 전략, 그리고 지역 안정을 좌우하는 군사적 결정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배경에서 착취당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대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7. 세계적 영향. 비밀 파티가 세계 정치를 만드는 법. 이 지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파티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들 중 일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정책, 군사전략, 국제외교가 완전한 도덕적 타락의 분위기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세계 무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 일부, 한국 및 미국과의 외교회담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조차도 모두 이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교 정책은 정부 청사나 군사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일회용품처럼 취급되는 방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외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비록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국제관계에 특히 골치 아픈 측면을 보여줍니다. 만약 외국 관리나 기업가들이 이 파티에 참석했다면 그들은 자국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활동을 목격하거나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는 김정은이 향후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모임의 정보 가치는 엄청납니다. 모든 대화, 형성된 모든 동맹, 목격된 모든 불일치는 북한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이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그토록 관심이 많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북한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대가도 있습니다. 최고위급 정부에서 이러한 수준의 착취와 학대가 정상화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이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폐쇄된 사회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 인간이 치르는 대가 그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반까지 복무하며 그 시점이 되면 보통 기쁨조에서 은퇴합니다. 하지만 은퇴가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엘리트 경호원들과 결혼하거나 군대 내 직책을 부여받아 그들의 침묵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한 감시하에 놓이게 됩니다. 정권은 이들이 자신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위험을 절대로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소수의 증언은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미칩니다. 자녀들이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고 믿고 보냈던 부모들은 결국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북한 사회 내에 더 넓은 영향도 있습니다. 기쁨조의 존재는 비록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더라도 인구 전체의 여성의 가치와 정권의 권력 범위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인간이 상품처럼 취급될 수 있고 권력자들이 무력한 자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회에서 사람들, 특히 개인이 통제의 도구로 취급되고 두려움을 통해 침묵당할 때 그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9. 사치의 경제학. 이 파티와 기쁨조 시스템에 투입되는 재정 자원은 수백만 명이 식량 불안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 엄청난 자원 낭비를 의미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 해에 고급 란제리에만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기쁨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정권은 담배 제품, 고급 시가 등을 포함하여 1200만 달러, 즉 약 165억 원 이상을 할당했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하루 최저 4달러 40센트, 우리 돈으로 약 6천 원의 일당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비밀 파티에서 보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에서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내부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사치, 착취, 그리고 비밀주의의 유사한 조합을 사용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부터 현대의 독재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북한 시스템을 특히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의 체계적인 성격과 여러 세대의 지도부에 걸쳐 제도화된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계산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둘러싼 비밀주의 또한 익숙한 패턴을 따릅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지도자의 사적인 활동에 대한 미스터리와 두려움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지도자가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를 때 그들은 최악을 가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는 독특하게 현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들과 달리 그는 정보가 더 빨리 퍼지고 국제적인 감시가 더 심한 세상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심지어 확장했다는 사실은 그가 완전한 면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0. 정보전쟁. 우리가 아는 것에 출처. 이 비밀 파티에 대해 우리가 가진 정보는 엄청난 인적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증언, 모든 증거는 북한을 탈출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건 누군가를 대변합니다. 이 탈북자들은 탈출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끊임없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정권은 이 파티에 대한 정보가 외부 세계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행사에서 일하는 보안 요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물리적 보안과 정보 통제 모두를 보장하는 데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는 의도적으로 가능한 한 적게 유지됩니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정권은 정보를 유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개인들이 계속해서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증언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권 중 하나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퍼즐 조각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국제적 반응. 세상은 왜 외면하는가?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골치 아픈 측면 중 하나는 이러한 학대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를 일반적인 용어로 비난하지만 기쁨조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체계적인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초점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저함의 일부는 검증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필요한 종류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계산도 작용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인권 문제보다 핵 협상과 지역 안정을 우선시합니다. 국제연합, 즉 유엔은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기록했지만 기쁨조 시스템은 이러한 잘 문서화된 위반 사항을 넘어서는 수준의 체계적인 착취를 나타냅니다. 국제사회가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인권 침해가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한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한 일부 외국 관리나 기업가들이 외교 방문이나 사업 협상 중에 이러한 활동을 목격했거나 심지어 참여했을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공모의 거미줄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것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개인적인 사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 그리고 권위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김정은의 비밀 파티는 한 사람의 욕망이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스템의 논리적 기결을 나타냅니다.